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최고위원회에서 그 정청래가 한 짓을 한번 보세요. 제가 정청래를 이러니 까는 거야. 두고 보십시오. 이거 보세요. 지금 오늘 한 발언입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게 저 복만삼님하고 비슷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정청래가 복만삼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안 웃긴데 본인은 웃긴 줄 아는 거지. 이거 보세요. 제가 왜 복만삼님하고 비슷하다고 하는지. 자, 충청도인데요. 충청도 사투리라면 우리 빨리 내란 청산해유. 부산 사투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란 청산 얼른 빨리 해야지. 내란 청산 해부러 이렇게 합니까? 원주쪽 감사합니다. 이쪽 화이팅 화이팅 한번 해봐요. 화이팅. 박수를 하시고 지난번 설 때는 내란 때문에 좀 불안하고 힘드셨어. 근데 지금은 내란의 먹구름이 잘 거치고 나라 경제도 좋아지고 이렇게 나라의 국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냥 허리띠 쭉 구르고 발 뻗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네, 여기까지 정청래 추석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보셨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요, 복만삼님 크게 반성하세요. 복만삼님 개그가 정청래 개그 수준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간혹 이제 홈런을 칠 때도 있지만은 저게 지금 재밌습니까? 내란 청산 해유 이게 재밌어요? 내란 청산 하장깨 이게 재밌습니까, 여러분? 저게 딱 무슨 그 개저씨 개그예요, 개저씨 개그. 그리고 저게 지금 내란 청산, 내란 종식이라는 이 문제가 내란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게 농담에 아까 두일두일 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복만삼님이 두일두일 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게 지금 개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두일두일이? 내란이라는 게 여러분 웃음거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저걸 가지고 농담을 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저게? 그러니까 개념이 없다라는 거야. 제가 무식하니까 용감하다고 아까 정청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저걸 농담이라고 첫째 농담을 했는데 웃기지도 않아요. 아 저게 재밌어? 내란 청산 해유? 내란 청산 하장깨 이게 재밌어요 이게? 제가 이거 웃으면 보기 와요가 생각나더라고. 딱 그 웃으면 보기 와요 수준의 유머예요. 1970년대 80년대 유머. 저 사투리 가지고 장난하는 거. 그리고 다 떠나서 개념이 없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내란이라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이런 단어를 가지고 말장난하고 있는 게 그것도 당대표가 이러니 당이 안 망해요 이게? 아니 국민들이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게 웃기다고 생각할까요? 정청래가 진짜 내란 청산에 진심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 정청래 대표는 딴 대표죠. 예, 정청래 딴 대표는 본인은 싸우겠다. 정청래는 싸울 테니 대통령은 일하시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마치 무슨 역할 분담론처럼 들렸어. 예,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이제 정청래에게 투표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게 제가 볼 때는 정청래가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싸우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싸우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란 종식이라는 이 단어가 사라지면 정청래의 존재감도 사라지는 거예요. 모처럼 10일이 넘는 연휴를 맞아서 우리 국민들이 진짜 이제 내란의 상처를 씻고 모처럼 즐거운 연휴를 맞이했는데 이날까지도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여론을 끌고 가려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코스피가 3,500을 뚫고 나가고 조금씩 민생이 안정되는 게 물론 내란 종식을 해서 그렇게 된 원인도 있지.
그죠? 내란 세력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이 종식되는 과정에서 국가 경제가 안정되는 측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말하는 거 보세요. 내란이 종식됐으니 경제가 안정돼 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무슨 얘기냐? 다 내 덕이야 이 얘기인 거예요. 내가 한 거야. 내가 내란 세력들하고 맨날 싸움질하고 국회에서 싸우고 조이대랑 싸우고 장동혁이랑 싸우고 송원석이랑 싸워가지고 경제가 회복됐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내란 종식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당연히 있지. 그 나라가 무슨 쿠데타를 하고 있는데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란이 종식돼서 국가가 안정되면서 경제가 회복되는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께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 나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 그런 결과로서 코스피가 3,500을 뚫고 나가고 이런 거지. 아니 내란이 그럼 없었을 때는 코스피가 3,500이 나왔냐고. 예? 준이의 노마녀 사장님. 예. 권옥희 씨 JMS는 청담동 이슈를 덮기 위해 터뜨린 것입니다. 저 JMS임. 당신이 정상이면 JMS를 욕할 게 아니라 신천지와 통일교를 욕해야죠. 그래서 이 종교 전쟁을 하지는 마세요. 예. 이게 다양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종교 토론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를 둘러싸고 또 종교는 그 여러 가지 성향들이 있잖아. 그런 걸로 채팅창에서 서로 싸우시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HJ님,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대통령 그러니까 내란이 없었을 때 우리가 코스피가 3,500을 뚫고 나갔냐고요. 아니 그냥 윤석열을 빼고 그럼 윤석열은 잘못했으니까 문재인 때 코스피가 3,500을 뚫고 나간 적이 있습니까? 문재인 때도 코스피 3,500 간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그것도 국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인수위도 없이 대통령이 취임을 해가지고 단 100여일 만에 100여일 만에 뚫고 나갔어요. 3,500을. 그게 단지 내란 종식으로 인해서 경제가 안정된 거냐고. 푸름선님 시장 돌아다니면서 길쭉한 거 1번이네. 아재 개그 딴따라 유치 개그 유치 뽕짝 개그 쩔어요. 전적으로 이건 대통령의 공이잖아. 이재명 정부 들어서가지고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다고 대외 환경이 유리하냐? 대외 환경이 뭐 문재인 때나 윤석열 때보다 지금 더 유리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앞에 보도를 해드렸잖아요. 미국에서는 관세 올리겠다고 난리고 3,500달러를 선불로 내라고 거의 무슨 뭐 날강도 짓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 대외 여건은 이전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야. 그런데도 주가가 3,500을 뚫고 들어갔는데 이거는 내란 종식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내란 종식이 기초가 되죠. 그죠? 내란 상태에서 경제 발전할 수 없으니까 내란 종식이 기초가 되긴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대표라는 작자가 뭐 내란이 종식되니까 경제가 좋아진대.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에 그래 조이대 그러면은 청문회 해서 경제가 좋아진 거예요 지금? 내란 특검법 통과돼가지고 경제가 좋아진 거야? 절대로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욕하고 싶은 건 그거야.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안 한다는 거야. 그 말 같지도 않은 내란 농담이나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모처럼 마음 편하게 고향으로 가고 있는 길에 내란이 없다고 졌다고 그냥 또 자기 정치하는 겁니다. 이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응? 오늘 소식 들으셨냐? 우리 이재명 정부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주가가 3,500을 지금 돌파를 했다. 이게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공 아니냐? 우리 민주당도 내란 종식과 경제 민생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가야지. 무슨 뭐 내란 종식해 뭐 한심합니다. 자 아무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추석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정청래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근데 이제 피노키오님 짜왕님 저 실방 저번 달에 80명 동접 동료했고 회원가입 10명 정도 한 줄 압니다. 앞으로도 계속 90세까지 우리 민주진영을 위한 유튜브로 안 하시면 고사하렵니다. 늘 우리 짜왕님 응원하고 예리한 평론 여기저기 봐도 최고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많이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은근슬쩍 90세로 지금 정년 연장을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정년 연장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 85세까지 제가 생존이 가능한지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에 90세 운운하면서 임의로 저의 정년을 5년 연장하시는 이런 건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친명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뉴스 화면 보고 가시겠습니다. 50% 초반대에서 머무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대통령의 실책이 특별히 없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민주당 지도부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정권 교체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왜 그랬을까? 더불어민주당의 그 지도부와 그다음에 지금 조희대 청문회를 진행했었던 법사위원장과 많은 사람들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법사위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없는 조희대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법사위 운영이 소모적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법사위가 저는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 너무 소모적이고 국민들 보시기에 적절한 법사위 운영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그 문제 가지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은 상황은 아니다. 청문회 개최 이유가 됐던 조 대법원장의 사인 회동 의혹이 불투명하다고도 다시 지적했습니다. 조희대, 한덕수, 김충식, 정상명의 사인회 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언론의 제보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재선 개입의 여부를 그에 따라서 진행해보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사실은 사인회동에 대한 내용들이 좀 불투명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진행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너무 급발진한 거 아니냐. 앞서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의 측근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부속실장으로 인사가 난 뒤에는 국회 출석 문제로 논란을 벌이는 게 좋지 않겠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뭐 그렇게 대단하게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의 얘기를 가지고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여부가 더 논란이 되는 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용히 일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네, 여기까지 김영진 의원의 이제 발언을 보셨습니다. 좀 중요한 게 실명 저격을 했어요. 그래서 정청래와 추미애가 좀 돌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어쨌건 민주당 내부에서 뭔가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 이게 이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에요.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정청래가 너무 폭주를 하니까 그동안 이제 한 2달여 정도 민주당 의원도 지켜보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뭐 친명 의원 중에 한 명이라고 예전에 7인의 뭐 또 주요한 멤버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언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목소리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인물이 정청래와 추미애를 꼭 집어서 특히 이제 법사위에 조희대 청문회 이거 완전히 소모적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정청래와 추미애에 있다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아니 9월 달에 지지율이 지금 많게는 뭐 10% 가까이도 떨어진 이런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는데 9월 달에 대통령실에서 뭔가 부정적인 뉴스가 나온 게 있습니까? 뭐 대통령이 뭐 김영진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은 특별한 잘못을 한 게 없는데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니 지지율이 올라가야 정상이야. 왜? 주가가 3,500을 뚫고 나갔는데 그것 때문에 덕을 본 사람들 뭐 요즘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특히 20, 30대들 이게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20, 30대들이 주식 투자를 뭐 적은 돈이건 큰 돈이건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민주당이 20, 30대 지지율이 낮은 편이잖아. 그런데 20, 30대가 뭐 저기 무슨 그 주식방 같은데 이렇게 가보면은 그런 댓글들이 뭐 가짜명이다, 뭐 대통령님 뭐 사랑해요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젊은 층들 사이에서. 왜? 주식이 지금 한 달 사이에 500이 뛰었어요. 500이. 원래 10월 중순쯤에 3,500을 돌파할 것이다 라는 게 그 최대를 그렇게 봤어요. 증시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10월 중순쯤 되면은 5,000을 돌파할 수도 있다. 3,500을 돌파할 수도 있다. 5,000이 아니죠. 선거님 추석날 저녁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에 잼통님과 김혜경 여사님 방송한답니다. 많이 시청합시다. 그게 JTBC에서 하는 거죠? 아까 어떤 분이 여쭤보시던데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러고 넘어갔네. 그게 지금 JTBC에서 추석 전날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께서 출연하신대요. 여러분들 추석 선물 좋은 거 받으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내내 호재였다라는 거예요. 호재. 게다가 유엔 방문 가가지고 국위 선양하고 국경 높이고 좋은 이슈밖에 없었어요. 대통령실에서는 뭐 부정적인 이슈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건 당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김영진 의원이 분석하고 지적한 게 딱 맞지. 정청래하고 추미애가 법사위에서 투톱으로 똥볼을 차대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정청래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도 나가고 추석 인사드리러 가서 내란 얘기를 하고 있냐. 지금 국민들이 내란의 아픔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서 뭔가 나라가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내란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까? 빨리 김건희, 윤석열 처벌받고 내란 공범들도 다 처벌받고 그래서 나라가 정상화되기를, 희망이 보이기를 원하고 있어. 근데 정청래는 자꾸 회고적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응? 시계바늘이 작년 12월 3일에 멈춰져 있어요, 지금 정청래가. 그래서 아픈 고통, 국민들에게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회고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국민들에게 트라우마를 주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야.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이용해서 자기 정치한다는 거죠. 국민들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들어서 결국은 자기 정치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라는 거야. 내란 종식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조용히 하면 되는 겁니다. 조용히 하면 되잖아. 감옥에 잡아갈 놈들 빨리빨리 잡아 넣고 국회에서 통과시킬 법이 있으면 통과시키고 조용히 끌고 가가지고 사형 무기징역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매일 그걸 생중계하면서 국민들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자극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확대하려고 국민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거는 적어도 이번 추석 메시지는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메시지를 내야지. 여당 대표가 아직도 내란 종식 타령입니까? 물론 내란 종식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은 내란 종식에서 민생회복 경제발전으로 프레임이 전환돼야 되는 시기야. 왜? 우리가 집권을 했잖아.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나라가 안정이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 이재명이 집권해서 나라가 정상화되고 경제가 발전한다. 우리가 앞으로 강대국이 되겠구나. 우리가 앞으로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자꾸 작년 12월에 있었던 얘기를 계속 끄집어내가지고 나라는 계속 뭔가 불안한 것 같고 윤석열이 석방될지도 모른다. 유튜브 보세요. 맨날 그런 썰이에요. 이재명이 친윤 검사들한테 포위돼 있다. 정성호가 그 친윤 검사들한테 뭡니까 포섭이 됐다. 이런 개소리들을 계속 해대고 있는 거야. 조용히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계속 시끄럽게 만드니까 국민들의 피로감이 지금 1년 가까이 됐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일도 1년 가까이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우리가 회고를 하게 되면, 추억을 하게 되면 괴로워하죠. 근데 안 좋은 일로 1년 내내 뉴스를 도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리고 뭔가 희망적인 얘기는 없어. 계속 국민들의 불안감을, 공포심을 자극하는 뉴스들만 계속 쏟아냅니다. 윤석열이 1년 안에 12월 전에 풀려날 수 있다고. 어떻게 풀려납니까? 특검 바보예요? 푸름선님, 쩌리와 미의 대환장 파티곡 너는 왜 아직도 모르는 거야? 추천이요. 그러니 국민들이 피로감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너무 힘든 거지. 이 안 좋은 뉴스를 계속 듣고 있는데, 그리고 정청래는 계속 이걸 끄집어내고 있는데, 그럼 적어도 추석 명절 메시지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주가 3,500을 뚫고 나갔고, 지금 미국과의 협상도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고, 국민 여러분 기대를 좀, 희망을 가져주십시오. 우리 당대표가, 저 당대표도 대통령님 모시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내랑 가지고 농담 따먹기나 하고 앉아있고, 그게 농담거리냐고. 그러니까 유튜버들이나 정청래나 제가 볼 땐 똑같아요. 똑같은 게 뭐냐면은 이런 불안감, 공포 마케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김어준이 잘하는 게 이런 공포 마케팅이에요. 공포 마케팅으로 사람들을 계속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동원하는 거죠. 시청자로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계속 해봐요. 사람들이 힘들어서 못 봐. 그 정치 혐오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정치 혐오감이. 지금 계속 정치 혐오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정청래, 추미애, 김어준 셋이서 정치 혐오감을 주는 거야. 너무 힘들게 만든다 이거예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게 여당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지. 근데 보세요, 오늘 김영진 의원, 뭐 저는 할 말 했다고 봅니다. 제가 뭐 김영진 의원을 그닥 좋아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린 말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오늘 그 딴지 게시판 이런 데 가보세요. 김영진이 이제 거의 그지?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김영진이 죽일 놈이 돼 있겠죠? 김영진 죽여라! 청래당 애들하고 딴지 애들하고 그 영포티들, 이제 영 50라고 그러대? 철 들란 아이들, 나이를 먹어도 나이를 먹지 않는 아이들, 몸은 늙는데 정신이 안 늙고 있는 아이들, 또 정성호 죽여라 그러고 있을 거야. 그 누가 말을 합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도 저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진짜 진심으로 대통령을 위한다면은 정영진 의원처럼, 정성호 의원이 아니죠. 예, 김영진 의원처럼 할 말을 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 보세요. 이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거. 예. 자. 이제 정청래가 이제 우리 당원들도 이제 꿈을 깨고 있어요. 예. 이게 정청래, 장동혁 일 잘하냐 물어봤더니 과반이 부정적. 예. 이게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27일, 29일 예. 양일간 진행한 여론조사예요. 예. 그래서 정청래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잘함이 40.2%, 잘못함이 54.7%예요. 그러니까 40.2%, 40대 초반까지 지금 당대표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건 민주당 지지층들도 등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민주당 지지층들도. 자, 장동혁 35.5, 잘못함 54.8. 거의 비슷하죠? 잘 못한다라는 의견이 장동혁과 정청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하고 장동혁하고 뭘 하고 있는가? 누가 더 잘못하냐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잘못하냐. 근데 민주당 지지층이 40%도 여러분들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민주당 지지층들은 당연히 당대표가 잘한다라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40% 초반까지 지금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민주당 지지층들 중에서도 예, 이제 정청래에 대해서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선거님, 딴지 사형대에 오른 사람들 지지해주기 운동을 우리가 합시다. 40% 초반이면은 이거 지방선거 지는 결과예요. 당대표 지지율이 이래가지고는 40% 밑으로 내려가면은요 당원들이 탄핵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원들조차도 지지를 안 하는 당대표라면은 당장 그만둬야 되는 거야 이거 지금. 피노키오님, 제 주위에 예, 신천지 공무원들, 의사, 소방관, 심지어 교사들도 많아요. 섭외 공작들 많이 합니다. 들어보니 이번 광주 당원 동료 이야기 들었음. 왜 조사 안 하는 거죠? 민주당 지금 문으로 가니? 예. 잼통이 이 모든 문제를 하시기로 했으니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청래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예.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제 당원들도 피로감을 벌써 느끼기 시작을 했다. 예. 정청래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러면은 그 댐이 무너질 때 예. 바늘구멍 하나로 댐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조금이라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댐이 우르르 무너집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 중에서 정청래에게 등 돌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건 이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한 전조 같은 거예요. 전조 같은 거다. 자, 여기 또 여론조사 나왔습니다. 요거는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인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의견 반대가 47.5, 찬성이 43.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똥볼 찬 거지 지금. 아니 조희대 청문회까지 진행을 했으면은 당연히 사퇴 의견이 더 높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퇴 반대 의견이 더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조희대를 살려준 거야. 이거 청문회 하기 전까지 조희대 그 청문회 이슈가 그 쟁점이 되기 전까지는 조희대 사퇴 의견이 조금 더 우세했어요. 다만 1~2%라도. 근데 오히려 청문회를 하고 나서 조희대 사퇴 반대 의견이 더 늘어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추미애랑 정청래가 조희대 살려준 꼴밖에 안 된 거예요. 조희대 살려준 꼴밖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청문회를 안 했으면은 비슷하게 나올 게 청문회 해가지고 대똥볼을 차는 바람에 김영진 의원 지적처럼 대똥볼을 차는 바람에 오히려 조희대가 살아나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거 밀정 아니야? 정청래하고 추미애하고 예? 조희대 밀정 아니에요? 걔네들 그런 얘기 많이 하대. 딴지 애들 보니까 나보고 밀정이라고 그러대? 조희대 살려주려고 조희대 지키려고 정천수를 까고 추미애를 까고 정청래를 깐데 아니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조희대 살려준 건 누굽니까? 정청래랑 추미애, 정천수 셋이서 최혁진까지 넷이서 살려준 거잖아요. 서영교도 있네. 왜 이렇게 많아? 밀정들이. 이 사람들이 똥벌 차가지고 결국 조희대 살려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상황에 탄핵을 해가지고 과연 성공을 할까요? 안 그래도 사법부가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여론까지 조희대 사퇴를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은 상황에 탄핵을 하면은 그게 인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는 진짜 무슨 스타 제조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쯤 되면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더니 이제는 조이대를 대통령을 만들어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무능해서 그래요. 제가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드리자면은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청래, 추미애, 서영교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능이에요. 무능. 자, 목소리는 크죠. 큰 소리는 잘 쳐. 근데 큰 소리 치고 실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윤석열 때도 그랬잖아. 추미애 큰 소리만 쳤지 해결을 못했잖아요. 뭐 문재인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해결을 못하면 큰 소리도 치지 말아야지. 지금 정청래도 보세요. 큰 소리만 치지 뭐가 해결된 게 있습니까? 이번에도 청문회 한다고 그 난리를 치고 당내에서 불협화음이 쏟아져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결국은 조이대 살려주는 일만 했잖아. 이게 무능한 거예요. 무능한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큰 소리 잘 치고 공수표 남발하고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회생활 해보면 그러잖아요. 큰 소리 잘 치는 사람 중에 일 제대로 하는 사람 있습니까? 허세 떠는 사람 중에 일 잘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제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인간형이 저는 허세 떠는 사람이라고 봐. 입으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실제 그걸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근데 정청래나 추미애나 말대포는 그렇게 쐈지만 결국은 해결했냐고 문제를. 뭘 제대로 해결한 게 있습니까? 정부조직법, 검찰청 해체 문제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검찰청 간판 바꾼 거밖에 없는데 이거 나중에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뒤집어질 위헌 판결이 날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고. 여기저기 큰 소리만 치고 다니지 아무것도 해결하는 게 없어요. 문제를 더 꼬아놔. 더 어렵게 만들어. 그래서 무능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봐요. 저는 본인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큰 소리를 칩니다. 서영교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서영교 의원도 제대로 치밀하게 일을 했으면은 그 정천수와 같은 사기꾼이 조작한 녹취록을 가지고 국회에다 트는, 그래가지고 역풍을 두들겨 맞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냐고. 조금만 검증을 해봤으면 될 문제 아닙니까? 근데 뭔가 튀고 싶어가지고 서울시장 나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몸이 안달이 나가지고 그런 사기꾼들한테 당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고요.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10%가 빠졌어요. 50.5%. 지금 이제 위험수위에 왔습니다. 갤럽 여론조사가 52%까지 나왔는데 지금 50.5%. 물론 이거보다 높게 나온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50.5%까지 떨어졌다는 건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은 50% 밑으로 내려가면 위험한 거예요. 네. 아까 당대표 지지율은 40% 밑으로 내려가면 위험하다. 왜냐하면 당에서 어느 정도 지지만 뒷받침해주면 당대표는 그냥 뭐 자기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40% 밑으로 내려간다는 건 민주당 지지층조차도 정청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위험한 거지 이거는. 선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기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그 힘으로 정치를 해나가야 되는데 국민 소수만 지지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50% 밑으로 내려가면. 그러면 국정운영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의 그립이 약해지면 힘이 약해지면은 조중동과 야당들이 물어뜯기 시작하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기 정치하고 각자 도생하는 분위기가 생겨요. 대통령의 명이 안 먹힙니다. 예, 우루사님 동접자에 비해 좋아요가 너무 부족한데 깜빡하신 분들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고요. 예. 물론 여기 이제 잘하는 편까지 포함을 하면은 뭐 대통령 지지율은 58%까지 나옵니다. 예. 그건 또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세요. 정당 지지도 41.5%, 41.5%, 국민의힘 29% 나왔는데 대통령 지지율하고는 격차가 크죠. 대통령 지지율하고 거의 20% 가까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어요. 예. 여기 이제 잘하는 편이다까지 포함을 하면은 20% 가까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지지율하고 당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죠. 민주당 망하게 생긴 거예요. 이대로 가면은. 그리고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예. 요것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죠. 서울에서 야당 지지 43, 야당 지지 43, 여당 지지 41. 백중세. 지금 지방선거 판세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정청래 때문에. 지금 백중세가 나올 선거입니까? 이번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가? 대통령 취임 1년 안에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잖아요. 대선 직후에 지방선거를 해서 압승을 했는데 지금 1년 안쪽으로 1년 정도 지나서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벌써 지금 백중세가 나와요. 지금 여론조사가 서울에서. 이게 또 오세훈이냐 뭐 누구냐 이렇게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야당 지지 여당 지지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이렇게 지금 붙어있는 상황이면은 오세훈 이기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진짜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 등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얘기 나오는 사람 가지고는 오세훈 지금 이런 상황이면 오세훈 절대 못 이겨요. 무슨 수로 이깁니까 지금. 서영교, 박주민, 전현희, 또 누구 얘기 나옵니까? 지금 뭐 서울시장 후보로 얘기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인물들인데 이 사람들 가지고 오세훈을 어떻게 잡아요 지금. 지금도 붙어있는데.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꼬꼬핑님 조작 아닌가요? 이 여론조사가 조작이라는 거죠.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네. 제가 YH님을 화요일 방송 때 대통령 뭘 한지 얼마나 됐다고 뭘 이렇게 조급하게 왜 빨리빨리 안 하느냐 뭐 그런 말씀 드렸는데 YH님이 그 댓글을 달아주셨어. 그 대통령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다. 정성호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해가지고 이문정이나 이런 것도 좀 빨리 잡고 뭐 그래야 된다. 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걸 제가 오해를 했다라고. 제가 방송 때 사과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해서 사과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 기회에 사과하겠습니다. 제가 채팅창 보면은 전체 맥락을 잘 못 보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유튜브 러버님, 조블쇼에서 채팅 차단된 것 같아서 시험해 봅니다. 그동안 조블쇼에서 최혁진 그놈 비판 댓글 써왔는데 영구 차단됐어요. 왜 그러나요? 조블쇼는 최욱이 요즘 시청률 많이 떨어지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조심해야 될 텐데. 여론조사를 다 우리가 뭐 부정을 하면은 뭐 사실 얘기를 할 게 없죠. 그래서 뭐 물론 여론조사마다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큰 틀의 흐름을 보시면 돼요. 그 데이터 숫자에 여러분들이 연연할 필요는 없고 전체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 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개 여론조사를 다 소개를 해드리고 한두 개 튀는 결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전체 흐름이 지금 당 지지율과 당대표 지지율이 지금 빠지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숫자 자체는 뭐 여러분들이 뭐 무시하셔도 좀 좋다고 봐요. 근데 흐름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뭐 서울시장 출마를 하겠다 이런 분들 나와가지고는 그거는 대통령이 대통령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조금 약한 후보가 나가더라도 우리가 승산이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절대 지금 만만히 보면 안 된다. 현재로 제가 볼 때는 강훈식 비서실장 카드보다 더 센 카드가 없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뭐 김민석 총리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뭐 언론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데 김민석 차친론이죠. 좀 나오고 있는데 김민석 총리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김민석 총리는 지금 당대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지금 서울시장을 저는 나와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를 제외하면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 아니냐.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거는 이제 등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정청래한테 맡겨놨다가는 진짜 지방선거 말아먹는 수가 있습니다. 로즈가드님, 송영길 대표는 일단은 재판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되죠. 재판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그 거치 문제를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송영길 대표는 저는 조금 생각이 바뀐 게 이건 뭐 제 개인적 의견이에요. 계양을을 다시 회복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일단은 지금 시장 출마보다는 시장 출마 자체가 이제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민주당 안에 경선도 지금 저 털바들이 문저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에서 경선하는 게 참 쉽진 않겠다. 뭐 이런 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송영길 대표님은 계양을을 지금 조국이 이제 거기다 또 숟가락을 얹으려고 슬금슬금 계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송영길 대표가 일단 찾아오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러고 뭐 총리하셔도 되지 진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러고요. 자, 좀 또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소나무당 없애야 해요. 꼬꼬핑님. 소나무당하고는 이제 합당하면 되죠, 뭐. 합당하는 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소나무당 당원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뭐 합당이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요 여론조사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차기 주자 적합도 조사를 했어요.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 했는데, 장동혁이 1위, 김민석이 14.3%, 3위, 조국이 12.4%. 요 에이스 리서치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인데, 드디어 이제 김민석 총리가 치고 나왔습니다. 이거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왜 벌써 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대통령 임기 초반인데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채팅창 보니까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원래 하는 거예요.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대통령이 되건 예, 임기 초부터 차기 주자 여론조사는 그냥 진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뭐 여론조사 기관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다. 예, 원래 조사를 하는 거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의미 있는 분석이다라고 제가 의미 있는 결과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한국갤럽에서 2주 전에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2주 전 여론조사 때 조국이 8%가 나왔고요. 한국갤럽에서. 예, 그 다음에 정청래가 4%가 나왔어요. 그 다음 김민석 총리가 3%가 나왔습니다. 예? 한국갤럽 여론조사 때 조국이 1위 8%, 2위가 정청래 4%,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3%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좀 쉽지 않겠다. 예,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보면은 자 정청래가 8.9, 김민석이 13.3, 14.3. 예, 물론 조국하고 정청래는 지지층이 겹칠 수 있어요. 그죠? 조국 지지층하고 정청래 지지층은 문조털이기 때문에 예, 요건 이제 지지층이 겹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합치면은 지금 20%가 넘어가죠. 그럼 아직 뭐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건 간에 김민석 총리가 3%였는데 자 14.3%까지 치고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요건 좀 유의미하다. 제가 아까 정청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이 40%대까지 떨어졌고 40% 선이 무너지면 정청래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3% 나왔던 김민석 지지율이 14%까지 2주 만에 뛰어 올라간 건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결집을 시작한 거예요, 지금. 아까 그 김영진 의원이, 그러니까 친명 의원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영진 의원뿐만 아니라 친명 의원들이 지금 서서히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예,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자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지층이 젠딸들이 왜 결집을 안 하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며칠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니 김어준 방송은 30만씩 저렇게 문조털들은 결집을 하는데 우리 젠딸들 다 어디 갔냐. 예? 아니 친명 방송 중에 30만 나오는 방송이 있냐 지금. 왜 결집이 안 되느냐. 결집이 안 되니까 마치 여론이 문조털, 그러니까 딴지 게시판, 클리앙, 청래당 이런 데가 민주당의 민심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 새나라 대동세상님 감사드립니다. 친명들이 결집을 안 하니까 친문들 세상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론이 왜곡돼요. 민주당 내부 여론이 왜곡이 된다는 거야. 민주당 외부에서 볼 때 또 대통령도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하도 문조털들이 설쳐대니까 친명 정청래가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청래를 많이 지지하나? 정청래처럼 막 치고받고 싸우자는 게 민주당 당원들의 뜻인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 즉 여론이 왜곡됩니다. 여론이 왜곡되면은 대통령도 그 흐름에 편승할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문조털 여론이 민주당 여론의 다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돼.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친명 성향의 유튜브 방송에 여러분들이 일단 결집을 해줘야 돼요. 그게 물론 최한욱 TV면 저는 너무 좋지. 근데 제 방송이 아니더라도 이게 친명 성향의 유튜버다 하는 쪽에 시청률이 김어준만큼 나와야 돼요. 김어준만큼은 아니어도 한 10만씩 나오는 데가 있어야 돼. 10만 이상씩. 친명인데 확실히 친명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동영이는 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지? 예, 이동영이 잘했으면 전 지금 제가 이동영이 제일 크지 않냐 스피커가 이동영이 진짜 찐명 아니냐 일로 다 몰아주자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했을 거야. 저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동영이 보면 결정적일 때마다 정청래하고 친목질을 해.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이놈은 명팔이 하는 놈이지 저는 친명으로 안 보여. 그럼 대형 스피커 중에 여러분들이 얘네가 진짜 친명이다. 얘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하고 운명을 같이 할 애들이다. 이런 채널에 힘을 모아줘야 돼요. 응? 그리고 저는 매불쇼도 최욱이 그나마 뭐 사이즈도 그렇고 김어준을 이제 좀 견제할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욱이는 키만큼 배짱도 작아. 그걸 제가 이번에 느꼈어요. 이번에 곽상원 의원이 김어준 저격할 때 최욱이의 스탠스를 보면서 최욱이는 큰 그릇이 안 되는구나. 응? 작구나 그릇이. 키만큼 그릇이 작구나. 그리고 김어준 그 시청자들 김어준을 좋아하는 시청자들이 떨어져 나갈까봐 털비 여청가를 부르고 앉아있더라고. 얘도 아니구나.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집을 해줘야 된다. 응? 그게 어디가 됐건 간에 그 최한욱 TV죠. 확실한 데는.
최한욱 TV로 결집하는 게 제일 확실한데 제가 어떻게 민망하게 제 입으로 최한욱 TV로 결집을 해달라. 여기를 이제 10만으로 키워달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같이 겸손한 사람이. 그래서 말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최한욱 TV를 10만으로 만드는 게 제일 확실하지. 이거보다 어떻게 더 확실한 게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 검증이 됐잖아. 그냥 막 가잖아 나는 그냥. 다 까잖아. 이재명 빼고 다 까잖아 나는. 이거보다 확실히 검증된 사람이 어딨어요. 게다가 독고다이잖아. 친목질도 안 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막 하고 싶은 게 제가 굴뚝 같은데 중에 어떻게 또 제 머리를 깎습니까? 제 입으로 또 최한욱 TV를 10만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를 그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그죠? 그런 얘기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 입으로는 얘기를 못하지. 여러분들이 좀 해달라. 이거 농담이고 진짜 그 유튜브 방송에서도 저는 그 김어준을 견제할 만한 그런 채널을 여러분들이 키워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면은 그런 방송이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SNS와 커뮤니티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자꾸 목소리를 내줘야 돼. 무슨 딴지 애들, 클리앙 애들 이런 애들이 설치고 다니지 못하도록 SNS, 페이스북에도 글을 열심히 쓰고 정성호 장관 잘하고 있다. 정성호 힘내라. 무슨 대통령께서 제가 유튜브 무슨 뭐하는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썸네일을 보니까 대통령이 결심을 했대. 그래서 뭐야 그러고 보니까 정성호를 자르기로 결심을 했대요. 야 얘는 배짱도 좋아. 니네 가짜뉴스로 이제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야 얘들아. 응? 그 사이버 레카들 있잖아요. 11월 달에 법이 통과되기로 돼 있어요 지금. 오늘 뭐 정청래도 그 얘기는 하대. 가짜뉴스 그 처벌법 11월에 통과시키겠다고. 니네 이제 그런 거 만들다가 진짜 패가 망신해. 아니 그런 걸 버젓이 써놨어.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정성호를 잘라요 자르기는. 예, 선거님 최한욱을 키웁시다. 분유 먹이기. 많이 좀 키워주세요. 제가 더 커야 돼요. 그 말 같지도 않은 막 그런 여론을 만들어 이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정성호 힘내라. 김병기 힘내라. 김영진 잘했다. 곽상원 파이팅. 곽상원 다 깔아. 예? 곽상원 의원은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난 총선 때 그 털보 패밀리한테 뭐 제안받은 게 있어. 우리가 지켜주면은 다 까지. 곽상원 의원 페이스북 가가지고 뭐 좀 좋아요도 눌러주고 그 다음 댓글도 좀 달아주고 다 깔아. 싹 깔아. 뭐 털보가 뭐 대단하냐. 곽상원 공천 우리가 책임진다. 이동영이 뭘 책임지냐. 곽상원 공천은 친명 유튜버의 거두 최한욱이 책임지기로 했다. 자 책임지겠습니다. 곽상원 의원 다음 공천은 저만 믿으세요. 제가 당내 선거에서는 이번 당대표 선거 빼놓고는 진 적이 없습니다. 저만 믿어주세요. 아마 이렇게 힘을 실어줘야. 예, 달달 무슨 달님 이유식 갑니다. 감사합니다. 무럭무럭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줘야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맨날 그 털보들 와가지고 막 그 수박 몰이하고 악마화하고 페이스북 무슨 게시판 가보면은 막 난장판이고 가갖고 여러분들이 눌러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다. 김영진 의원 페이스북 가가지고 야 역시 친명이다. 7인에는 좀 다르다. 시원시원하다. 김영진 더 까라. 정청래 좀 까줘라 지금. 최한욱이 밀어준다. 진보 유튜브의 거두. 유튜브 정치의 최고봉. 그렇게 좀 힘이 돼주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그런지 이게 결집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3% 나왔는데 일주일 사이에 지금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갤럽에서 여론조사 나온 게 일주일 전이야. 금요일이었으니까. 예, 금요일. 그러니까 며칠 안 지난 거죠. 그러니까 2주라고 보기가 힘든데. 예, 정승은님 닭가슴살 갑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김민석 총리가 3%였던 게 14.3%까지 나왔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민주당 친명 지지자들이 이제 결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 마느냐는 두 번째고 현재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가장 인기가 있는 정치인을 김민석으로 한 거야. 자 이러면은 다음 당대표 선거 때 정청래 충분히 잡지. 정청래 지금 5% 이상 앞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결집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김민석이 자꾸 이렇게 지지율이 나와야 정청래가 못 설칩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못 설쳐요. 그래서 힘을 실어줘야 돼. 이런다고 김민석 총리한테 힘이 실린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국이나 정청래한테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김민석 총리는 자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지금 총리를 하고 있지만은 김민석이 눈에 띕니까? 김민석이 나대요? 나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1,000원짜리 백반 먹으면서 새벽 총리로 새벽같이 움직이고 있잖아. 그래서 김민석 총리에게 힘이 실려야 민주당 내부가 정돈이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정돈이. 그래야 문조털들이 까불질 않는다는 거야.
지금 조국하고 정청래하고 왜 설치냐 하면은 난가병이에요, 이게. 여론조사 돌리면은, 친문들이 지지율이 잘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국하고 정청래하고 주접을 떠는 거예요. 아, 난가? 난가 다음은? 이재명 다음에 나? 그러니까 자기 정치에 더 환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난가병을 여러분들이 떼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런 여론조사 계속 나올 건데 결집을 해줘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을 김민석 총리가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건 이재명 대통령을 흔드는 게 아닙니다. 힘을 실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부각될수록 정청래의 힘이 빠진다. 그리고 다음 당대표 선거 때 확실해지는 거죠. 그죠? 이러면 우리가 걱정이 없잖아. 이제 몇 개월만 참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당대표 선거 때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나오면 끝나는구나. 그리고 당원들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별 관심이 없었던 당원들도 다음은 김민석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동열처럼 야 다음에 김민석이 당대표 나온대. 다음에 당대표 김민석이래. 자꾸 이거 퍼뜨려야 돼. 예? 그걸 자꾸 퍼뜨려줘야 돼요. 그래야 문조털들이 위축된다. 문조털들이 약화된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더 힘이 실리게 된다. 예?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방파제입니다. 제가 대선 전에 송영길 대표, 김민석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방파제가 돼야 된다. 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똑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를 눌러놔야 돼. 그래야 그 파도가, 문조털의 파도가 대통령까지 안 간다. 대통령실까지.